안녕하세요. 유니콘 헤드헌터 제이제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헤드헌터 이거 모르고 시작하면 망한다 입니다. 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. 헤드헌터는 1년 내에 그만둘 확률이 70%입니다.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으니 아마 헤드헌터를 지향하거나 지망하시거나 초보자분이실 텐데요. 어디서 헤드헌터가 1억이 넘는다, 뭐 한다, 이런 얘기를 듣고 혹하셔가지고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, 또 시작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.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다면 좀 큰 트러블을 겪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. 사실 시작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1억 벌 거다, 이렇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월급 비슷하게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직종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. 글쎄요, 남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이면 잘하는 거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? 이 문구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게 헤드헌터 씬인 것 같습니다. 사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만요. 일단 신입 헤드헌터가 가져가는 초봉이 보통은 3천만 원도 안 돼요.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특이한 경우 제외하고요. 이렇게 대기업 인사팀 출신이시거나 임원 출신이셔서 오더를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러신 분들이 아니고서 그냥 내가 노베이스로 시작을 한다. 그러면은 거의 초봉 3천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잘 버틴다. 그때부터는 정말 서로 다릅니다. 근데 그래도 월 300 정도는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돼요. 근데 1년 생존 자체가 관건이고 그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? 신입 헤드헌터가 생존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헤드헌터가 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입니다. 이런 형태가 뭐가 문제가 하면요. 처음에 어떻게 할지 전혀 모릅니다. 보통은 우리가 기업에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? 뭘 어떻게 해요? 교육을 받죠. 그죠? 근데 교육을 못 받습니다. 헤드헌터는. 정확히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요. 헤드헌터는 대부분 그 서치펌에 소속된 직원이 아닙니다. 직원이지만 직원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고 본인의 성과에 따라서 그냥 수수료를 받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병이에요. 그래서 서치펌에서 헤드헌터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몇 개 없고 자유롭습니다. 이직도 자유로운 편이에요. 월급을 안 받으니까 월급 안 받고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. 그냥 딴 데서 또 새로 하시면 되는 거고. 다만 그만큼 본인의 실력이 있어야 프리합니다. 아무튼 다시 돌아오자면 용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입한테 교육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.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. 제가 봤던 그 헤드헌팅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. 어, 바로 정규직 직원과 대표한테 부탁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는 두 분입니다. 두 부류입니다. 문제는 이 두 부류 모두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우선 정규직인데 여러분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요. 퍼포먼스가 뛰어난 헤드헌터는 굳이 정규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. 내가 뛰어난 헤드헌터라서 월 500, 월 1000 이상을 버는데 그것도 사업자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실수령액이 보통 직장인보다 높아요. 근데 월 500도 월급으로 안 나온 정규직 헤드헌터를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?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. 안정성을 워낙 추구하시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제가 봤던 뛰어난 헤드헌터 분들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다가도
본인의 퍼포먼스가 뛰어나면 그냥 프리랜서로 틀어버려요. 굳이 더 적은 월급 받으면서 또 대표의 오더 따라서 회사의 일정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을 하는 정규직 헤드헌터는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다.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교육을 받아도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. 잘 모릅니다, 사실은 본인도. 정규직 헤드헌터들이 제가 그리고 봤을 때 대부분 그 헤드헌터로서의 업무 외에도 잡무들이 많아요. 아무래도 뭐 문서 처리될 것도 많고 대표님이 부탁하시면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헤드헌터 업무에 특화되신 분들은 아니에요. 뭐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. 그 두 번째는 대표의 부탁을 받고 교육을 하시는 헤드헌터 분들이 계십니다. 이런 분들은 또 다시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요. 프리랜서지만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서 생존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대표님한테 좀 잘 보여야 되거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혜택을 주신다고 하셔서 그거를 수행해야 되는 헤드헌터. 요게 사실 거의 최악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두 번째 부류는 실제로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대표님이 그분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입니다. 이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, 근데 문제는 이분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.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, 이 새로 온 교육을 해줘야 되는 헤드헌터 분들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알려줘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. 말씀드렸잖아요. 용병이라고. 용병인데, 용병은 그래도 옆에 용병이 못하면 알려주고 뭐 잘하게 해주면은 나를 지켜줄 수도 있잖아요. 뭐 적이 똑같으니까. 근데 여기는 서치펌은 안 그래요. 서치펌에 떨어지는 오더를 각자 개개인이 경쟁해서 찾아야 되는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알려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. 사실상 범을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심지어 그 범이 내 눈앞에 보이면서 내 먹이를 이렇게 막 가로채가요. 이거 사실 한 번, 두 번 겪으면은, 나 약간, 이거 맞나? 싶어가지고, 교육을 그냥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뭐, 범은, 글쎄요, 뭐, 동물이라서 잘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도 있죠. 잡아먹히려나요? 아무튼,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. 처음에 입사한 그 서치펌에는 정말 아무도 안 알려줘가지고, 그냥 옆 사람한테 굽신굽신 그냥 꾸역꾸역 하면서 어떻게든 좀 물어봤었습니다. 물론 그래도 제대로 안 알려줘가지고,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요런 바 하나 사가지고, 하나가 아니죠.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, 하나씩 두 개씩 들고 다니면서 슥 이렇게 왔다 갔다 근처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이렇게 쳐다보세요. 그러면은 또 보고 이거 드리면서 저 죄송한데 새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? 라고 이렇게 해서 물어봤었어요. 그런 식으로 좀 배웠습니다. 근데 굉장히 그 공포스러웠고 불안했고 아주 아무튼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좀 그러시질 않기를 바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제일 곤란했던 게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치펌에서 뭐 기본적인 거는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것조차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잡코리아 사람인 들어가가지고 뭐 키워드 넣고 이런 거는 아마 알려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메일을 쓰는 방법, 그러니까 어떻게 포지션 제안 메일 보내고 영업 메일 보내고
이렇게 하는 건지 좀 그거를 제가 쓰던 거를 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. 어, 이게 기초가 되어야지 뭐가 시작이 좀 됩니다. 그거로부터 쌓아 나가는 게 헤드헌터의 기본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래에 제가 영상 끝나고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. 메일이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그 메일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어, 헤드헌터 기초 과정도 좀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링크에 연락처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 과정도 혹시 완성이 되면은 좀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.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성하고 있는 교육 과정은 진짜 기초부터 해서 뭐 고급까지 쓰기는 할 거지만 진짜 기초, 그러니까 아까 서칭하는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 이랬는데 그건 마저도 이제 완전히 헤드헌터 시작 안 하셨고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헤드헌터 어떻게 어떤 업무 하는 거지? 이런 것도 좀 아실 수 있게 그 정도로 좀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. 나중에는 제 헤드헌터 노하우도 모두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제안 메일 보여드리는 것도 저는 좀 그래요. 근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. 왜냐면 제가 굴레에서 굉장히 아까 서치품 처음 들어왔을 때 공포스러웠다 했잖아요.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그 층에 이제 저랑 4살 터울인 형이 있었어요. 근데 어, 그냥 제가 뭐 그 형한테는 초코바도 안 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야 제이제야 이거 이렇게 해 그냥 나 알려줄게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 나중에 또 많이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도 형한테 많이 얘기했었죠. 왜 도와줬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네가 괜찮아 보여서 그리고 좀 약간 불쌍해 보여서 글쎄 나도 그랬었으니까 그냥 너한테 도와주고 싶었어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 뭐 이런 것도 돌고 도는 거니까 또 모르죠. 여러분이 성공해서 어, 성공해서 저한테도 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또 여러분께 그냥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. 글쎄요, 뭐 범을 키우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주위에서는 제가 이런 영상으로 이런 컨텐츠 만들겠다고 하니까 약간 아리송해 하던데 뭐 이거 얼마나 볼까요? 제가 봤을 때는 한 50명도 안 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혹시 그 신청을 하셨는데 연락이 없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 댓글은 제가 확인을 바로 할 것 같아서 여기 아무도 안 보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어, 어쨌든 음,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. 많이 신청해 주실수록 제가 좀 빨리 완성을 할 것 같아요. 빨리 빨리 보내드리고 예, 감사합니다. 헤드헌터 유니콘 헤드헌터 JJ였습니다.